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탐탐 정보입니다. 최근 국제 방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블로거가 올린 장갑차 사진인데요. 사우디 국기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사진이 부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정체가 바로 한국산 K21 타이푼이었습니다. 차체 형상과 무장 구성으로 즉시 확인되었는데요. 문제는 한국방위사업청과 사우디 정부 모두 수출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SNS 사진 한 장으로 극비 계약이 폭로된 것인데요. 이 사건이 국제 방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약의 배경입니다. 사우디가 중국산 장갑차를 테스트했다가 처참하게 탈락시키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중동 최대 방산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승리한 것입니다. 왜 사우디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K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사진이 공개된 경위와 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디 블로거가 최근 업로드한 사진 속에는 장갑차가 찍혀 있었는데요. 이 장갑차에는 사우디 국기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이 사진을 분석했더니 차체 형상과 무장 구성으로 한국산 K21 타이푼으로 즉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사우디에 K21 타이푼을 수출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었고요. 사우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비밀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도입이 진행되었는데 SNS 사진 한 장으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도입이 진행된 과정이 사진 확산을 통해 드러났고 국제 방산계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왜 비밀리에 도입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역 경쟁국에 대한 정보 차단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대립하고 있고 예멘 내전에도 개입하고 있거든요. 신무기 도입 정보가 새어나가면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는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비밀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산 장갑차도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중국의 GBL-8 장갑차였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사막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첫째, 엔진 출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요. 모래 지형에서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둘째, 장갑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로 인해 장갑재가 손상된 것인데요.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장갑차의 존재 이유가 승무원 보호인데 장갑이 깨지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이런 치명적 결함들로 인해 중국산은 탈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K21 타이푼은 어땠을까요? 첫째, 525마력 디젤 엔진으로 사막에서 시속 100km 질주가 가능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출력 저하 없이 성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둘째, TNT 8kg 폭발에도 11인승 전원 생존이 가능한 장갑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지뢰나 급조 폭발물 공격에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모듈형 설계로 지휘형, 대전차형, 포병형 등으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운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사우디 평가단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산은 장식용이고 한국산은 실전용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 평가가 비밀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K21 타이푼이 사막 환경에서 왜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일까요? 사우디 사막 기후는 무기 테스트에서 최악의 지형으로 꼽힙니다. 엔진 과열, 모래 침투, 극한 온도 변화 등 모든 악조건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고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모래 폭풍은 장비의 틈새로 파고들어 고장을 일으키고요. K21 타이푼은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독일 MTU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으로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둘째, 공기 여과 시스템으로 모래 침투를 차단합니다. 사막 주행에 최적화된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셋째, 원격 무인 터렛으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승무원이 차체 내부에서 무장을 조작할 수 있어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사우디는 예멘 내전과 이란 위협 속에서 고기동 장갑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 수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성능에 만족했기 때문에 같은 한국산인 타이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버전 타이푼에는 특별한 사양이 적용되었는데요. 사막 특화 방열 패키지와 모래 방지 패키지가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K21 타이푼의 무장과 성능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푼은 25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 장갑차와 보병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 전술 체계가 적용되어 현대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다른 아군 장비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페루, 이라크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된 실적이 있어서 성능이 입증되었고요. 생산은 한화 디펜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모델 업그레이드 버전도 개발 중인데요. 700마력 엔진과 청상어 미사일 탑재, 8바퀴 8륜 차륜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도입이 한국 방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GBL-8 장갑차의 사우디 테스트 실패는 중국 무기의 한계를 노출시킨 사건입니다. 중국은 터키, 우크라이나와 함께 중동 방산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실패로 경쟁에서 밀리는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실전 성능을 앞세워 UAE와 사우디 등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2025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도입 규모는 200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추가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대면 수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인데요. K방산이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SNS 사진 한 장으로 극비 계약이 폭로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타이푼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시해서 한국산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사우디가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사우디 블로거 SNS 사진으로 한국산 K21 타이푼 극비 도입이 폭로되었습니다. 한국 방사청과 사우디 모두 공식 발표 없이 비밀 계약이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중국산 GBL-8은 사막 테스트에서 엔진 출력 반토막, 장갑 균열 등 치명적 결함으로 탈락했습니다. 반면 K21 타이푼은 사막 시속 100km 질주, TNT 8kg 폭발에도 전원 생존 가능을 입증했고요. 사우디 평가단은 중국산은 장식용, 한국산은 실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도입 규모는 200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추가 계약도 임박했습니다. K방산은 중동 시장 장악으로 글로벌 탑티어 도약이 기대되고 2026년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전망됩니다. K방산의 쾌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